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수쌤입니다. 자, 토익 파트 7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드시죠? 그죠? 외워야 될 단어도 많고요. 자, 토익 파트 7에서 나오는 뻔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저랑 몇 가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 영상을 멈춤하시고 읽어보시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은 누구일까? 이 대화를 하는 얘네들은 누구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는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방금 전화 받았거든? 그 7번가에 그 ABC 도로 쪽에 있는 집에서 전화가 왔었어. 근데 거기 세입자들이 있잖아. 월 말에 이사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 근데 걔네들 있잖아. 8월 31일이 되어야 그 계약이 만기가 되거든. 자,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 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 이런 대화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합니다. 아, 쌤, 그런데 이거 집주인일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질문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뭐 노부부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세입자한테 전화 왔던데 집 빨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뭐 10월 달 되어야지 이사 나가야 되는데 5월 달에 급하게 이사 나가야 된대요. 뭐 이렇게 집주인들의 대화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토익에서는 집주인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만 정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겠죠? 그 패턴을 아시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말할게요. Realtor 시작. 그리고 Real Estate Agent 시작. 네, 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추가 포인트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doesn't, not 하고 until, doesn't에서 not 그리고 until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일명 not until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not until 구문을 잘못 해석하시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거 10월 31일까지는 만기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여러분 not until 뒤에 시점이 나오면 이 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시점이 되어야 뭔가가 가능하다. 혹은 이 시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는 August 31일이 되어야 expire, 만기가 된다. 뭐가 만기가 된다는 거예요? lease, 그들의 임대차 계약이 뭐 1년 계약일 수도 있고 2년 계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임대차 계약이 August 31일이 되어야 만기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월 말에 이사 나간다고 하더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대화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직업이 부동산 중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시나리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멈춤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는 애들일까? 자, 바로 설명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식물이랑 soil, 뭐죠? soil이라고 하면 흙을 말해요. 그죠? 흙을 내일까지 주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 시간에 받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들이 원하는 마감일을 맞추기 위한 제 시간을 딱 맞추기가 좀 힘들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뭐 식물을 주문을 해야 되고 흙도 주문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얘네들 뭐를 만지는 애들이에요? 식물과 흙을 다루는 애들이죠. 자, 식물, 꽃, 흙, 잔디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갈게요. 식물, 흙, 꽃, 잔디 얘기가 나온다면 얘네들은 조경업자라고 합니다. 자, 조경업자들은 나무 심어주고 잔디 관리해주고 잔디 깔아주고 약간 이런 거고요. 자, 조경업자는 영어로 landscaper, landscaper, 조경업. 만약에 어떤 업에 종사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landscaping, landscaping 이렇게 정답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갈게요. 식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flower이라든지 잔디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잔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law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잔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은 조경업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다음 거로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말하는 사람은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일까? 가볼게요. 사실 이거 위에
질문이 있었어요. 위에 어떤 사람이 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아침에 준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줬잖아. 제안서 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희 인턴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제 인턴한테 줬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나의 인턴에게 줬다. 여러분, 나의 인턴에게 줬다라는 말은 나하고 내 인턴하고 당연히 같은 부서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죠? 그러면 내 인턴과 나는 같은 부서, 내가 나의 인턴에게 일을 줬대요. 끝내라고 줬어요. 근데 무엇을 끝내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기 proofreading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proofreading 하라고 일을 줬고 그리고 그 일을 아마 끝낼 것 같아요. 오늘 오후쯤 되면은 proofreading을 끝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얘는 도대체 이 말을 하는 얘는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이니 얘는 어떤 부서에서 일하니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proofreading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교정하다예요. 교정을 한다라는 말은 뭔가를 수정한다가 되는 거고요. 수정을 영어로 revise, revision 이렇게도 말하고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edit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edit 뭐죠? 편집하다. 그래서 이렇게 proofreading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보였고 혹시나 귀로 들렸다면 교정하다, 수정하다. 수정하는 부서. 즉 편집 부서에서 일하는 놈이구나 이러면서 이만은 편집가구나. 영어로 editor. 그럼 편집 부서 editorial division 또는 뭐 editorial department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editorial service 이렇게 맞춰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뭔가를 편집을 할 때는 proofreading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edit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revise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시나리오로 가볼게요. 읽어보시고. 이 말을 하는 애는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애일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애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애인가를 맞춰보세요. 부서 아니고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애일까? 자, 가볼게요. 우리 디자이너들이랑 editors, 편집가들의 많은 직원들이 현재 working remotely 하고 있어. 여러분, working remotely라고 하면은 재택 근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택 근무하다. 자, 어쨌든 요 단어도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얘가 일하는 회사에는 일단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런데 편집가도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 기억하세요? 디자인만 한다면 이 부서는 디자인 부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edit, 편집만 한다면 뭐 편집 부서예요. 좀 전에 우리 편집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편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상되시나요? 디자인도 하면서 편집을 합니다. 여기는 출판사예요. 여러분 출판사에서는 책을 편집해야 되고 책의 표지를 디자인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publishing company 이렇게 정답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출판사 안에서는 당연히 편집이 이루어지고요. 편집도 하면서 디자인도 한다. 출판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 잘 정리하고 계시죠? 스토리로. 다음 거 가볼까요? 자, 여러분 질문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화글이었거든요. 대화글이었는데 저기 뭔가 없어졌어요. 막 찾으면서 다른 애가 야, 근데 패널 디스커션 언제 시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얘네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아이들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Where? 얘네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단어를 보고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도대체 discussion이라고 하면은 토론 뭐 이런 뜻인데 panel discussion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anel discussion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끔 우리 이제 TV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청중이라고 얘기했죠. 청중들이 이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가끔 마이크도 건네받아서 제 생각에는 누구씨의 의견에 대해서 뭐 저는 반대합니다라든지 뭐 저는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약간 백분 토론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패널 디스커션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널 디스커션 요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학회, 세미나, 모임 이렇게 말하고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영어로 가볼까요? conference, session, seminar. 네, 여러분 session, seminar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발표를 해요. speaker, 연사라고 하거든요. 발표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다니실 때 또는 대학생들 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한 분이서 교수님께서 한 분이서 설명을 하시고 여러 명의 학생이 이제 그 전공 수업을 듣고 약간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르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워크숍, 워크숍, 그다음에 colloquium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colloquium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세미나 같은 모임, 학회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의, lecture, class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만 딱 더 추가해 볼까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course. 여러분 course라고 하면 우리 토익 정규반 코스, 수업을 의미하거든요. 약간 수업 개념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약간 수업을 듣는 그런 개념이다. 설명회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여기 얘네들 지금 어디인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정답은 conference였고요. 요것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convention center. convention center.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가면 컨벤션 센터가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에요. 그 컨벤션 센터 저도 가봤는데 에서는 가끔 콘서트도 하고 뭐 다른 큰 모임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 fair라고 하거든요.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곤 합니다. 굉장히 큰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기본적으로 conven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시나리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멈춤하시고 읽어보시고요. 대화글이거든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어떤 업종에서 일하는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어떤 업종에서 일할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저 지금 ABC 커피숍에 있거든요. 근데요, ran into Helen. 자, 여러분 이 표현 잡아갈까요? ran into라고 하면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저 근데 우연히 헬렌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헬렌이라는 사람은 사사 뮤지엄에 이렇게 fro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헬렌이라는 사람은 이 박물관 직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사 박물관 헬렌 씨 만났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박물관 헬렌 씨라는 말을 이 헬렌 씨는 사사 박물관의 직원, 여기 소속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사람 이름 나오고 from 나오고 이렇게 기관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이 기관 소속 직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자, 제가요 지금 ABC 카페에 있는데요. 우연히 그 박물관 있잖아요. 사사 박물관에 헬렌 씨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말하는 본인과 이 말을 듣는 사람을 포함한 거잖아요. 우리가요 계약서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on 뭐에 관한 계약서냐면 new wings. 여기 빠졌어요. the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there는 박물관 측이 되는 거거든요. 걔네들의 new wings와 관련된 계약서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갈게요. wing이라는 단어는 우리 뭐 날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wing이라는 거는 몸통이 딱 있고 그 옆에 뭔가 평 달리면은 요거를 wing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닭으로 치면은 날개, 비행기로 치면은 비행기의 날개를 wing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뭐 박물관 건물이거나 학교 건물인데 그 옆에 wing이 붙었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말합니다. 별관. 됐습니까? 별관을 영어로 wing이라고 하는구나. 네, 그럼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너랑 나, 내 말을 듣는 너랑 나, 우리가 계약서 따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걔네들의 새로운 별관과 관련된 계약서. 여러분, 새로운 별관과 관련된 계약서라는 말은 걔네들, 박물관이 별관을 새로 지을 계획인가 봐요. 근데 그 지을 거와 관련된, 걔네들이 별관을 새로 지을 건데, 새롭게 지을 그 별관의 계약서를 우리가 따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별관을 지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직업이 뭐가 될 수 있냐면 건설업체. 네, 영어로는 construction company. construction company. 요렇게 그냥 요만큼만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런 시나리오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wing. 아까 별관을 우리가 지어주는 거와 관련된 계약서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을 해줄 건설업체입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자, 또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얘네들 무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스트레스 덜어줄게. 어떤 스트레스냐면 comes with the mess. 여러분, mess는 더러움이에요. 아주 더러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줄게. 자, 내가 너 되게 더러워서 받는 스트레스 내가 줄여줄게. 그럼 나는 뭐 해주는 업체이냐면 나는 청소업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청소업체용으로 이렇게 말해요. cleaning service. 요까진 괜찮으시죠? 그리고 janitorial service. 요 기억하세요? janitorial service. 그리고 custodial service. custodial service. 요거 기억해 주세요. 청소업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네네. 자,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오늘은 1편을 준비했어요.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한두 줄 읽어서, 아, 요거 읽으니까, 아, 얘네들의 직업이 부동산 중개인이겠구나. 아, 요 부분 읽으니까 얘네들이 공사해주는 업체겠구나. 아, 요 부분 읽으니까 얘네들이 편집해주는 업체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그 어휘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1탄 이렇게 준비했고 다음번에 2탄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